안녕하세요. 토요일이고 비가 많이 전국적으로 내리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어떤 걸 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 계시는 여러분들하고 뭐 여러분이라고 하는 게 한 세 분 정도 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지역별로 다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대신에 좀 날씨는 선선하고 좋더라고요. 오늘은 토요일이기도 하고 조금 가볍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내용은 극히 어떻게 보면은 제 주관적인 어, 어, 그 의견이다. 그런데 극히 주관적인 의견이지만은 객관성과 또는 어, 상식이라는 면을 고려를 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내용은 사업이죠. 왜 이런 걸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가 KOK 플레이 플랫폼 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일반적인 사업과는 좀 성격이 확연히 달라요. 대부분의 사업은 서비스든 그러니까 뭐 이제 몸으로 어, 제공을 하든 그다음에 그 상품을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해서 어 마켓을 통해서 어 이렇게 수익을 내거나 뭐 이런 거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특히나 신생으로 진행이 되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여기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여러 가지로 분류는 되지요. 뭐 대분류를 하자면은 일단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그 가상자산 사업자들 중에서 D앱을 운영을 하거나 메인넷을 운영을 하는 이런 쪽에서 발행이 되는 토큰이든 코인을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가치는 제로잖아요. 그런데 그 거래가 일어나도록 어, 그 장소를 뭐 어떻게 보면 거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함으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일단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죠. 나머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 기본적으로 그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그 뭐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제공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함으로 해서 결국에는 어, 그 서비스가 거기에서 주어지는 거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 K 콘텐츠와 쇼핑몰을 그 사업 분야로 이게 넣어 가지고 그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그 제공된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게 이 KOK 플레이 플랫폼에서는 KOK라는 기축 통화를 가지고서 저희가 그거를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KOK라는 걸 가져야 돼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일 먼저 했던 게 스테이킹이라는 거를 먼저 했죠. 그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그 전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은 KOK에서 스테이킹을 한다는 게 KOK 플랫폼에서 스테이킹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금을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반드시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초창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온 과정을 보면은 초창기에는 KOK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경우에는 어, 초기에 참여를 한 사람들이 재단이라든가 있는 쪽에서 일부 금액을 지급을 하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토큰을 KOK를 받아서 스테이킹을 하는 걸로 시작을 했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플랫폼의 그 앱이
출시가 되고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수 있도록 거래소에 상장을 함으로 해 가지고 KOK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그 전에 KOK가 상장이 되기 전에 스테이킹을 하는 방법이 우리는 KOK 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USDT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도 스테이킹을 할 수 있게 해줬죠. 그러니까 내가 현금을 가지고서 그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에 비트, 이더, USDT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거래소든 간에 이 세 가지는 다 가질 수가 있었어요. 현금을 가지고서. 그거를 일단은 매수를 한 다음에 현금을 가지고서 그 비트, 이더, USDT를 매수를 해서 그거를 내 KOK 플레이 지갑으로 내 개인 지갑으로 보낸 다음에 그거를 스테이킹을 함으로 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죠.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 회원으로 또 참여를 해야 돼요.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가지고 들어갔고 그래서 개개인별로 그렇게 참여한 사람들은 앱이라는 거를 갖게 되지. KOK 플레이 앱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매수를 한 뭐 비트, 이더, 테더 또는 KOK를 가지고서 내 지갑으로 옮긴 다음에 이거를 그 앱 내부에서 스테이킹 지갑으로 연결이 되도록 해 놓은 이 지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스테이킹을 하고 그 스테이킹을 함으로 해서 저희가 보상을 받게 되었죠. 근데 보상을 주는 거는 비트, 이더, 테더로 스테이킹을 했다 손 치더라도 결국에 보상을 주는 거는 한 가지였었어요. KOK. 근데 이 KOK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K 콘텐츠든 그러니까 콘텐츠와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 그 콘텐츠들을 볼 수 있는 구독권을 어, 구입을 할 수도 있었고 뭘로 KOK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제품을 팔거나 그다음에 몸으로 때우는 서비스를 한 만큼에 해당이 되는 또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제공을 하고 뭐 노래방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룸과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공을 함으로 해 가지고 매출이라는 수익을 만들 수가 있죠. 그와 반면에 그러면 그게 이제 그게 매출이고 그거를 사업을 한 사람은 가짐으로 해서 거기에서 수입이 생기는 거를 거기에 뭐 종업원이든 직원이든 이런 사람들한테 그 임금 그 정도 한 역할에 대해서 매달 얼마씩 지급을 하는 걸로 그리고 남은 거는 그 사업을 운영한 쪽에서 가지는 이런 형태지요. 근데 우리 개혁회의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구독권을 그 매수를 해서 구입을 해서 그걸 보고 그다음에 쇼핑몰을 이용을 해서 우리 KOK를 주고서 그 쇼핑몰에 있는 상품을 내가 구입을 했다고 했을 때 이것으로 발생이 되는 수익금을 가지고서 우리한테 보상을 주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다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일단은 생겨요. 그러면은 저희는 분명히 KOK에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KOK를 매수를 해서 스테이킹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 사업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반적인 사업에서 수익이 생긴 거를 어 뭐 한 만큼에 대해 가지고 내가 인건비를 받는다는 것 이런 개념과 그다음에 그 인건비를 주고서 그다음에 그 운영을 하는데 이것저것 뭐 필요한 것들을 구입을 하고 그거를 가공을 해서 팔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설치를 해 놔 놓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노래방 기구부터 해 가지고 건물을 얻고 칸막이를 치고 그 방음 장치를 하고 이런 거에 들어갔던 비용, 이런 거에 그 사업자가 일단은 투자를 한 거고,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 혼자서 못 하니까 사람을 썼고, 그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임금비를 받아가고, 그런 부분들 다 빼고 남았는 거는 뭐 적자를 봐도 이 사람은 그 사람 몫이고, 흑자를 보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그 사람의 몫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독권을 구입을 하고, 또는 그 쇼핑몰을 통해 가지고 상품을 사고 내가 KOK를 지급을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익이 생긴 거를 우리가 보상을 받거나 우리가 여기에 참여한 직원처럼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여기 이 사업의 하나의 일원으로 참여를 한 것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는 뭐였느냐? 재단에서 시작할 때 50억 개라는 거를 발행을 해 놨고, 그 토큰 KOK를 발행을 해 놓고 거기에 15억 개, 30%에 해당이 되는 게 뭐 이니셜 마케팅 리워드라고 해 가지고 그 그 부분이 딱 분류가 돼 있는 거. 그게 30%면 50억 개, 30%면 15억 개요. 그거를 그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한테는 예전에는 정말 롱롱 어고라고, 롱롱 어고라고는 좀 그렇네요. 초창기에는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두가 12%를 받은 건 아니고 차등 적용을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10만 불 이상이면 얼마, 뭐 만 불 이상이면 얼마, 뭐 이렇게 했던 걸로 저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파악은 못 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12%, 월 12%부터 해 가지고 뭐 9%, 뭐 7%, 뭐 지금 와 가지고는 거의 한 3.8% 정도가 됐고, 그거는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는 지금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를 저희가 보상을 받은 거를 가지고서 어 구독권을 구입을 하거나, 상품을 쇼핑몰에 있는 상품을 구입을 했을 때 그걸 고 서비스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었죠. 근데 이게 수익금을 받은 게 아니고 50억 개 중에서 15억 개는 이러한 기여를 한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용도로 15억 개가 배분이 되어 있었고, 그 배분되어 있었던 거를 개개인한테, 예를 들면은 스테이킹을 내가 했으면은 스테이킹한 것에 대한, 여기서는 채굴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채굴이라는 개념은 여기는 절대로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게 스테이킹인데, 우리가 또 통상적으로 대부분 스테이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채굴이라는 용어를 그게 또 써요. 근데 스테이킹을 했기 때문에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니까 스테이킹 리워드라고 하고, 요거는 내가 참여를 한 거. 요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거는 거래소에서 움직이고 있는, 풀려져 있는 거를 그만큼을 내가 매수를 해서 어디에다가 더 이상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고정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가 뭔가를 매수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가격을 만드는 데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다가 매수를 한 거를 어디에다가 처박아 넣어 놨다. 잠궈 놨다. 요만큼은 움직임 못하도록 해 놨다. 그러니까 여기에 거래가 되는 데에 수량을, 물량을 그만큼 줄여 놨다. 이런 의미로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을 한 거죠. 그 양을 줄인다는 게 보통 보면은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적으면은 그만큼, 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공급대는 상품이 적으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다고 했을 때 그 상품의 가격은 쓸데없이 가격이 상승이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이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일단은 스테이킹 리워드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을 소개하고 한 거에 대한 리퍼럴 리워드가 있고, 여기서는 후원 수익이라고 이야기했고, 나머지 하나가 뭐 등급 수익, 그 정말 지랄 맞은 하나의 수당, 수익이 리워드가 한 개가 있었죠. 그거는 소수를 위해서 아주 큰 역할을 했다. 뭐 그 정도고. 그래서 일단은 일반 사업에서 만들어지는 수익과 그다음에 거기에서 만들어진 수익을 가지고서 배분을 하는 것과 우리 가상자산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수익의, 그러니까 분배라는 거는 수익을 통해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발행이 된 그 50억 개라 50억 개가 발행이 됐다 손 치더라도 이거에 이거를 발행하는 데 드는 돈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 동국대 박모 교수가 한 10억 개의 토큰을 발행하는 거를 한번 그 동영상으로 내놓은 게 있는데, 그게 한 15분? 10분, 15분 정도 하면은 10억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10억 개를 그러니까 50억 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은 10분에서 15분 걸리는 동안에 이 PC를 켜놓고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비용, 그게 일종의 유틸리티 중에 하나인 전기료, 그 다음에 거기 종사하는 사람이 그 50억 개를 발행하는 데에 인력 투입이 됐다고 하면 15분간 그 사람이 한 일 정도, 그 정도에 해당이 되는 인건비, 그게 다예요. 나머지는 제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근사치로 했을 때는 발행을 하는 데에는 거의 가치가, 그러니까 소요 비용이 제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발행이 된 거를 우리가 보상을 받았고, 그 보상받은 거를 거래소로 내보냈는데, 뭐 그 저기 K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구독권, 또는 쇼핑몰의 상품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지불 수단으로서 KOK를 썼다. 뭐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스태킹 되는 거는 해지를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뭐 더 이상 보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세 가지의 보상이 스태킹이 돼 있는 기준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받은 거를 이용을 하고, 보상받은 거를 일부를 거래소로 내보내 가지고, 내가 새로 들어온 사람, 리프를 해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매수하는 게 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 KOK는 그 회원으로 가입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거래소에서 뭐 단타를 이용을 해서 차익 거래를 하는 사람, 또는 중장기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그 거래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공급되는 매도 물량을 매수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격이 계속해서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이 일반 사업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제가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객관성과 상식을 좀 접목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뭐 대기업인,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뭐 삼성전자를 예를 든다 그러면, 삼성 계열의 업체에서 제공을 하는 이런 상품들은 거기에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인력들이 그 회사에 포함이 돼 있죠. 그런 사람들이 상품을 기획을 하고, 그러니까 상품 기획을 한다는 거는 이게 제품화 됐을 때 엔드 유저가, 최종 사용자가 이거를 이용을 할 때 이 니즈라고 하죠. 이 상품을 살 건지, 뭐 소비 욕구가 발생이 될지 안 될지를 그 감안을 해서 기획이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놔도
쓰지 않으면은, 누군가가 사주지 않으면은 그 회사는 망해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상품을 기획을 하고, 그 상품 기획이 된 거를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하려 그러면은 엄청난 맨파워, 그거를 개발을 할 수 있는 정말 퀄리파이드한 그런 사람이,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을 하는 데에는 상품에 있어 가지고는 품질도 대단히 중요하고, 디자인도 정말 중요하고, 그다음에 상품화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뭐 전자파라든가, 그다음에 위해 물질이 포함이 되지 않아야 된다거나, 그다음에 에너지가 최소화로 소비가 되는 이런 제품이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또 뭐하고 또 관련이 있냐면은 제품의 수명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토탈적으로 고려가 돼 가지고 제품이 개발이 돼요. 그렇게 됐는 게, 또 고려를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어 어 초도품을 일단은 생산 라인에서 생산을 하게 됐을 때 얼만큼의 작업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제품 어셈블리 조립을 할 때 얼만큼 시간을 단축을 하고 또 불편을 덜 느끼면서, 그다음에 제품 자체를 생산하는 데에 이 제품에 데미지를 입지 않고 정상적으로 제품이 조립이 될 수 있도록,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했느냐를 또 흘려보는 거죠. 흘려보고서 거기에서 좀 문제가 생긴 거를 다시 피드백이 되면은, 그거를 개발한 쪽에서는 또 그만큼을 고려를 해 가지고 해야 되고,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작업자의 의견도 필요하지만은 제조 공정 과정을 매니지먼트하는, 관리하는 제조 어 관리 부서에서 또 그런 생산 관리, 생산 관련되는 이런 부서에 또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사소한 것까지 잡아내서 시간적으로도 줄이고, 제품의 영양도 본래 그 기능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모든 것들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로 최적화하는 작업을 또 하는데 또 엄청난 사람들이 또 투입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이게 제품이 생산이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다 맞춰져 갖고 생산을 흘렸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뭐 앞에 생산하는 데는 또 지거라든가 이런 것들, 또 뭐 관련되는 그런 그 업무들도 엄청나게 많지요. 그게 다 진행이 돼 가지고 제품이 패키지가 되고 뭐 출하가 되고, 이런 거에 엄청난 돈과 인력이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 또 뭐가 돼야 돼요? 마케팅 홍보를 해야 돼요. 이런 제품이 출시가 될 거니까 많이 사주세요. 여기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뿌려진 게 마켓으로 론칭이 되면은, 그 론칭되는 거를 또 판매자들이 아주 친절하고, 그다음에 제품의 사양이라든가, 그러니까 제품의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양을 또 전달도 잘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최적화해서 쓸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고객이 그걸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게 매장에 깔려진다고 하면은 디스플레이도 어떻게 전시를 할 건지, 이것들도 그 사람들의 또 몫이죠. 상품이 가장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누구나의 눈에 눈길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또 그 사람들은 엄청난 분야에 대한 커리어, 그러니까 경력이, 경험들이 맞춰져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캐치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이 갖춰진 사람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중소기업 뭐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는 높은 이유가 그런 거지요.
그만큼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그만큼 또 그 제품의 가격도 높아요. 왜? 말 그대로 퀄리파이드한 아주 좋은 양질의 제품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그 고장도 잘 나지 않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 국제적인 그 뭐 레귤레이션을 다 만족한, 규격을 규정을 다 만족을 한 그런 제품이라는 게 그 그네들한테는 그 엔드 유저 사용자, 최종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믿으니까 더 비싼 가격을 주더라도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삼성이나 뭐 이런 업체들은 연 매출 대비 그 순이익, 뭐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것들이 엄청나지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 게 뭐 있어요? 고려를 했던 게, 일단은 머리가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운영사라고 하는 데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세계 최고의 뭐 인사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웃기지 않는 소리요. 뭐 어떤 데는 박사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박사면 뭐해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박사 하나, 둘, 셋, 넷, 뭐 퓨처리스트 하나 뭐 위하라고요. 근데 삼성전자나 일반 다른 기업들도 그 정도의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운영사라는 게 소기업일까요? 중소기업일까요? 대기업일까요? 아니면 중견기업일까요? 저는 소기업에 분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거기에 있는 멤버, 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 그 회사가 어, 설립이 된 이후로 지금 따져봐야 18, 18년 10월인가, 그러니까 19, 20, 21, 22, 23, 24, 만 6년이 안 됐는 업체예요. 근데 여기에 KOK에 인발브 됐던 시점은 2년 한 2년 한 6개월 미만, 뭐 2년 6개월 남짓 요렇게 됐는 업체예요. 그와 앞에서 그 대기업을 그 삼성전자를 하나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게 고 레벨이, 그러니까 인제 수준이 쪼끔씩 낮아지는 만큼 그 모든 역할을 했던 부분이 쪼끔씩 쪼끔씩 축소가 되겠지요. 이런 것과 비교를 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라는 게 그 운영사가 있고, 뭐 초창기에 남경대학교의 교수가 블록체인, 그 학교의 블록체인 책임자가 개발을 했어요. 그 개발을 하는데 앱이니까 거기에 뭐 대학원생을 썼든 뭐 저 도와주는 걸로 해 가지고 같이 했든 어쨌든, 그러면은 거기에 그 뭐 예를 들어서 교수 한 사람이 그 생산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하나의 일원으로 멤버로 따졌을 때, 삼성전자라는 데로 따지면은 소위 말하는 그 원 오브 댐 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KOK 플레이를 앱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앱과 삼성전자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한 제품에 해당이 되는 거를 진행을 할 때, 여기에 투입이 돼 있는 사람 또는 그런 이제 비용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앱 하나를 개발하는 데 든 그 인력, 수, 그다음에 비용 이렇게 따졌을 때 비교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삼성전자에다가 뭐 1억을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스태킹을 했는 거나, 스태킹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갑에 넣어 놓는 거나,
일반적인 증권 거래소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1억 원치 사 가지고 내가 재어 놓고 그냥 뭐 매수 매도를 하지 않고 내가 내 증권 아이고 이게 뭐라 그러죠? 하여튼 간에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 거를 계속 쥐고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사실은 안정성이 되게 유지가 되죠. 왜냐하면은 삼성전자의 주식 차트를 보면은 이게 변동성이 엄청나지 않아요. 뭐 조금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뭐 이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슬라이트하게 뭐 적게 요렇게 상승 곡선 그 아주 폭은 좁지만은 고런 상태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거의 그 평행에 가깝게, 평행이 아니고 그 안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계속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한 해의 사업이 끝나고 거기에 이익금에 대해서 배당금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그만큼에 해당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수익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 와중에 내가 이 가격쯤에서는 더 이상 올라갈지는 갈 것 같지는 않고 요쯤에서 내가 매도를 하고 좀 가격이 내려갔을 때 다시 그 어 매도를 한 거를 가지고서 다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올라갔던 게 내려갔을 때 다시 여기에서 그거를 매수를 하면은 또 평균 수준은 또 움직여 가지고 올라가요. 그러면은 그걸 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차익 거래도 한번 이루어졌고 나중에 배당금도 받고 이렇게 하지. 우리가 KOK와 같은 이 남경대학의 교수가 어떤 사람이었고 실제로 뭐 고레벨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플랫폼 앱을 설계를 하고 했는 사람을 전 이사장을 이야기를 해요. 아니잖아요. 아니 전 이사장이 했다 손 치더라도 이게 정말 우리가 여기 계시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여기에다가 넣을 수 있느냐? 객관적인 비교를 했을 때 이다 이거죠. 그리고 앱을 하나 개발을 해 가지고 앱을 하나 개발하는데 수십억을 준다. 지나가던 개도 웃어요. 이거는 상식 이하의 계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운영을 하는데 또 비용이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그 앱 개발을 하는 저는 앱 개발이라기보다는 앱 업그레이드라고 표현을 해요. 앱 업그레이드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모든 것들이 기존에 있던 기능들이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새로 만들어졌던 그런 기능들은 실행이 된 게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의 디자인과 같은 부분만 좀 바뀌었을 뿐인데 몇십억이 들어갔다? 근데 운영을 하는 것까지 합쳐 갖고 한 160억이 됐다. 이게 삼성전자나 LG전자나 SK나 뭐 이런 데에서 가당키나 한 그런 그 계약이 되고 지급이 됐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그런 데서 한다 그러면은 이 정도라 그러면은 삼성이라는 데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수천만 원만 줘도 떡을 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했을 때 160억을 줬다라고 하면은 저는 160배를 줬다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앱조차도
어, 플레이 스토어나 뭐 이런 쪽에서 처음에는 앱이 등록이 돼 있다가 그게 튕겨져 나왔죠. 그래서 어,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로 되는 거는 앱이 그나마 또 정상적으로 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iOS로 가면은 인스톨레이션조차도 설치조차도 잘 안 되고 구동이 안 되는 기간도 길었다. 이건 뭘 의미해요? 기술력, 그 다음에 운영 능력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메인넷이 지금 어, 어떻게 보면은 소스 코드조차도 벌써 제가 지난번에 영상 올렸는 거 기준으로 보면은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소스 코드가 오픈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2024년 올해 1월 15일 전후해 가지고 영상을 음성 파일 영상을 3개로 올려드렸잖아요. 그 내용에 거기에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술만 처먹지 말고 술만 처먹지 말고 뭐 시원찮은 거라도 좋으니까 디앱 좀 가지고 오라고. 입 트는데도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소스 코드가 오픈이 되지 않으니 디앱 개발자가 있어도 어프로치를 못해요. 암암리에 누구를 통해서 연락이 되지 않으면은 그거를 어떤 식으로 디앱 개발을 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정보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얘들이 뭐라 그랬어요?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이 메인넷에는 적용을 할 거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죠. 좋은 것만, 프라이빗에 좋은 것, 그 퍼블릭에 좋은 것, 요 부분만 따서 하겠다는 게 컨소시엄 그 블록체인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운영은 프라이빗이에요. 프라이빗으로만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어, 그 실제로는 KOK 재단에 2개의 사업부가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게 정확한 이유가 최영규 이사장이라든가 토마스 프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취임사를 언급을 하고 뭔가를 어나운스먼트 할 때, 발표를 할 때 뭐가 이야기가 돼요? KOK 플레이 플랫폼과 K 스테디움 메인넷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건 누구의 그 사업 어떠한 법인의 사업 분야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는 지금 그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는 믿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KOK 플레이의 플레이 앱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 한 가지는 아니고 몇 가지가 되기는 확실히 되겠죠. 하나가 리워드가 되고 있는 스태킹 리워드에 대한 부분. 예전에는 뭐 후원 수익, 그 레퍼럴 리워드, 등급 보상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없는 상태에서 하나 그게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 구독권을 매수를 하면은 그게 또 어떤 식으로 뭐 적립이 되고 내가 구독을 할 수 있는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저 보지 않아요. 볼 게 없어요. 근데 쇼핑몰은 이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게 6월 9일자로 2023년 6월 9일자로 쇼핑몰 점검이 들어간다고 한 게 지금 2024년 오늘이 6월
18일이에요.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있던 게 날아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쿠코인이라는, 그다음에 XD.com이라는 거래소가 날아갔어요. 재단이 뭘 하고 있느냐? 재단이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도 없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재단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이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계약관계 서류부터 해서 어 입출금 내역, 그다음에 들어와 있는 스태킹돼 있는 보관, 수량, 지갑, 그다음에 그거를 실행을 하는데 내보내고 하는 소위 말하는 매스터키, 그게 오너 월렛의 하나의 프라이빗 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것. 그다음에 심지어는 세이셸 공화국에 법인이 등록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요구를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아예 법인세조차도 내지 않았다. 법인세가 얼마냐? $1,000도 안 돼요. 1년에. 이렇게까지 지금 완전히 엉망을 만들어 놓은, 정말 그 말종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뭐 그 정도로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열불이 차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거기에 또 뭐 일조를 하고 있는 선동자라고 해야 되나? 뭐 홍보자라고 이야기하나? 뭐 거기서 일종의 이전에 전 세계 8성이라고 하고 뭐 유일의 그 8성인데다가 최연소 뭐 8성이라고 스스로를 자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많은 영상들을 내놓고서 어, 이 자산을 소위 말해서 그 사람은 완성 단계로 넘어가는 뭐 그런 표현도 했고 뭐 옷을 갈아입고 뭐 그런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개발을 한 업체의 대표이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다.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죠. 그러면은 자산 이전을 한다는 거는 저희가 삼성전자와 같은 데 주식조차도 그것 투자잖아요. 인베스트먼트. 주식을 매수를 한다는 게 하나의 투자예요. 11억 못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수천, 수억, 수백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를 삼성전자 같은 거를 놓고서도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갓 태어난 이런 데에다가 자산을, 그 금액이 기본적으로 7달러, 한 개당 7달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산 이전을 하게 만들면서 그거를 이야기를 한 사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한 사람, 그게 누구냐? 전 세계에 하나뿐이고 전 세계에 최연소 활성이었다고 하는 사람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그 사람이 그때 그 다음에 그 메인넷에 관련해 가지고 뭐 유튜브 상으로 Q&A 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녹화본 뭐 나중에 가서는 Q&A도 하지 않고 이제는 뭐 녹화본 하나 떨렁떨렁 보내놓고 끝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현재 얼만큼 진행이 됐느냐 이런 걸 따져보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된 게 아무것은 아니죠. 또 뭐 한두 개는 있지요. 뭐 한두 개 뭐 좀 더 뭐 봐줍시다. 뭐 한 다섯 여섯 가지 됐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쥐고 있는 거는 토큰이고 코인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의 가치가 거래소에 내가 내다 팔았을 때 이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생각을 해 보면은 때려 죽이고 싶지요.
그런 심정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그 어드바이저 3명, 4명이었죠. 4명은 기어케이 재단의 어드바이저들도 아니었다. 미디움이라는 회사의 어드바이저였다라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네들이 받았는 이 KOK가 인건비로 받았는 이 KOK가 가격이 거래소의 가격이 똥값이 됐는데 거기에 내다 파는 이런 이율 배반적인 사람들과는 계약을 해지를 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어디서는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이 이야기하기로는 이 사람이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 아느냐 모른다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토마스 프레이가. 그러면 토마스 프레이는 뭐냐?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이사장이잖아요. 아까 그런 이율 배반적인 사람으로 분류를 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이 KOK 재단의 재단 이사장이에요. 나머지 3명도 지금 KOK 재단에 어떻게 보면은 어, 어드바이저로 그대로 위촉이 돼 있어요. 앞뒤 말이 맞지 않지요. 거기에다가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이 퓨처리스트, 미래학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래학자가 어떠한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가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안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지금 그 3기 재단 이사장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2022년 6월 말까지 하겠다고 했는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현재도 재단 이사장이라고 하는 그 2023년 3월 8일 그 재단 이사장으로 4기 재단 이사장으로 그 취임을 한 토마스 프레이한테 넘어가 있느냐? 저는 100%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모든 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유출을 아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15억 개 보상용 외에 35억 개가 있을 거고 그 35억 개 중에서 25억 개를 3기 재단 이사장한테 홀드 월렛화 해가지고 넘겨준 사람이 누구냐? 그게 운영사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들은 다 그 운영사라는 데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그네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운영사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기어들어왔을까? 어떻게 조인을 하게 됐을까? 2021년 2월경부터 뭐 그렇게 뭐 좀 어,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주식회사 그 주식회사가 아니고 미디움 파운데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정말 웃기지도 않는 게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파운데이션은 영어예요. 근데 갈로 해가지고 미디움 LTD 홍콩이라고 표기를 해요. 이거부터 웃기는 거 시작을 해서 여기는 1달러에 한 주짜리 자본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업체고 여기에는 기술력이 없어요. 근데 이런 데에 플랫폼 구축 또는 뭐 그 운영을 맡긴다. 그런 계약을 한다. 이건 미친놈이 할 일이지요.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놈이 누굴까? 이 계약을 한 놈이 아마 요번에
미국에서 추방 명령이 돼 갖고 들어올 놈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름만 썼을 뿐 뭘 썼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메인넷의 주인이 된 이전에 분명히 공지사항에는 운영사라고 돼 있어요. 메인넷의 운영사. 근데 지금은 운영사는 크립티드라는 게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HTMPT라고 하는 이게 재단에서 설립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놔놓고 재단에서 설립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 건 다 이제 전반적인 거 이야기를 좀 했고 여기에서 그러면은 사업이라는 거는 뭔가 아까 제가 삼성처럼 이렇게 어떠한 그 이 단계를 거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익을 만드는 이런 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만큼의 그 소위 말해서 어 마켓 서비언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만나서 뭐 니즈에 대한 부분도 한번 이렇게 청취도 하고 그런 조사들이 이루어져 했다라고 치면은 여기에 지금 메인넷부터 해 가지고 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뒤에 몇 가지 검토한 거는 27개 정도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네들이 예측을 하고 사업의 방향 이 사업에 투자를 해줘 가지고 이거를 끌고 갔을 때 이 그들이 커뮤니티 풀에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의 가치가 그러니까 그건 결국에 케이스타죠 지금으로서는. 케이스타의 가치가 거래소의 가치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면서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결과가 어떠냐고요. 2 년이 지났고 내뱉었던 내용들이 실제로 진행이 돼 가지고 어떠한 가격 상승의 역할을 했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태계가 어느 정도 돼 있느냐. 개혁회의 플레이가 본래 추진을 해오던 일종의 개혁회의가 R2E예요. R2E라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리프럴 리워드라는 게 R2E라고요. 개혁회의 플레이는 없앴어요. 어디에서 그거를 이용을 해요? 잡다한 그런 미사 여구 잡다한 내용을 갖다 붙여도 내용은 결국에는 리플이에요. 근데 그 리플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돼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당신한테 여기에 내가 리플을 하는데 네 여기에 1,000,000원치 넣어라. 1,000,000원치 넣으면은 뭐 하수분같이 뭐 시간이 지나면서는 인쇄소득처럼 돈을 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내 돈을 케이스타를 사든 해 가지고 커뮤니티 풀에 넣는 순간 "너는 이거 못 찾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미친 것들이 거기다가 돈을 1,000,000원, 1억 이렇게 넣고 들어오겠느냐. 투자라고 해는 회수가 안 된다. 원래 투자라는 거는 출구 전략이 없는 경우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내가 투자한 거를 어떤 식으로든 뺄 수 있는 그거를 뭐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손실로 해서 내가 그 투자한 거를 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하는데 투자한 거를 못 찾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R2E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요. 재원이 없으니까 기존에 가지고 가던 그 사람들의 그
보상, 이자 재원을 반으로 줄여 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를 이용을 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니들이 활동한 만큼 뭐 그 사람이 들어온 총량의 30%를 네가 가져가라,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은 저는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개를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그 내용을 잘 전달을 한다 손 치면은, 저는 그 사람이 소위 말해서 허위 정보를 유포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돼요. 그렇게 간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사업이, 제가 일반적인 사업과 가상자산의 사업, 이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가상자산에서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업에서도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은, 그 일반 사업에서는 이미 삼성전자라는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제품을 기획을 하고 생산까지 해서 판매까지 하는 것까지 일괄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거기에는 생태계가 어마어마하게 갖춰져 있는 상태예요. 포텐셜이라는 용어를 써서 잠재적인 고객이라고, 그냥 뭐 그 이상의 표현을 해도 삼성전자 제품을 써본 사람은 그거를 다시 살 가능성이 커요. 돈이 없어 가지고 최대한 쓸 때까지 쓰고 이걸 다시 사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의 생태계예요. 근데 우리와 같은 이런 쪽에서는 특히나 KOK 플레이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고자 하는 콘텐츠들은 제대로 되는 것들 빌려서라도 들어온다 그러면은, 월정료를 주고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만 구축이 된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메인넷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R2E는 예를 들어서 일단은 어려워요. 지들도 다 어렵대요. 공부하래요. 맨날 공부하래요. 알지 못하는데 공부하래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해 가지고 쉽게 습득이 될 내용이냐? 아니에요. 그러면은 R2E라는 거는 말 그대로 R이 레퍼럴이에요. 레퍼럴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야지 쳤다를 해요. 근데 대뜸 가 가지고 "야, 너 나하고 되게 친하고 너 나 믿지? 여기에 1,000,000원치 이 케이스 다 사 가지고 커뮤니티볼 넣어." 그러면은 뭐 거기는 정확한 그 보상률이 정해져 있지 않지요. 숫자에 따라 가지고 팽창이 되는 만큼 나눠 가질 수 있는 건 적어지잖아요. 이만큼 받을 수 있대. 근데 네가 넣는 거는 못 찾아가. 정말 또라이 아니고 아닌 이상은 그렇게 신규로 투자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거를 소개를 하는 사람이 소개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서 유튜브에 보면 어떤 인간들은 되게 뭐 제가 그거 들어보면서 말 같지 않은데 그게 인제 그걸 가지고서 말도 좀 느릿느릿하게 뭐 울산 어디에서 뭔가 누군가 하더라고요, 양복 입고. 근데 그 인간조차도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런 거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기존 사업과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일단 모여야 된다. 사람이 모이는데 누구라도 KOK를 한 개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제가 어제 밖에서 그 작업을 좀 하고 있다가 우연찮게 목사가 되는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게 저도 들어본 바는 있어요. 그 당첨이 되지 않은 복권을 맡기면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토큰을 준대요. 근데 토큰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회원 가입해야 돼요. 회원 가입을 하면은 뭐가 돼요? 그 토큰이 지금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치는 제로예요. 근데 내가 개인 정보를 주고 가입을 하면은 걔네들은 그 복권 회수를 하면 그거 전부 다 쓰레기 봉투 종량제 봉투에다 넣어 가지고 버린다고 하면은 돈 들어요. 근데 토큰을 줘요. 왜 하겠어요? 에어드랍 왜 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에어드랍 해 놨는 게 거래소에서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홍보용이에요.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뭘 해야 돼요?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럼 걔들은 뭐가 돼요? 객관적인 여기에 회원 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것들이 정말 돈이 있어 가지고 뭐 그런 걸 주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에어드랍 괜찮은 것들은 에어드랍 하지 않아요. 다 홍보용이에요. 그리고 회원 모집용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이 모이면은 어디에다가 제출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매번 광고가 나오지요. 많은 데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앱에는 광고가 때려져요. 그럼 광고 수익을 누가 가져요? 그놈들이 가져요. 에어드랍이든 또는 이제 복권을 주고서 교환을 하잖아요. 받는 사람이 저기 복권을 받고 회원가입을 받는 거기에서 사람들이 축적이 되니까 결국엔 뭐가 돼요? 그런 데다가 폭발을 할 수 있는 것이요. 광고 수익을 지들이 챙기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뭐겠냐? 이 토큰 값어치 없는 게 그렇게 해 가지고 커지면은 나중에 가면은 상장이 되면은 벌 수 있다는 그 가치를 갖는다고 하는데 그게 광고 수익 말고는 없어요. 거기에서 광고 수익 나는 거는 지들이 먹고 그거를 배분을 해 주는 게 아니고 토큰이 상장이 되면은 거기에서 가치를 받아내라는 건데 그거 말고 다른 게 없다라고 하면은 가치가 없는 거지요. 그럼 누구만 좋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에어드랍하고 뭐 이제 사람 모으는 데에 토큰을 발행하고 보상을 주는 사람만 먹고 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듯 우리 사업에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칼자루를 쥐고 있는 여기가 우리 모두를 지금 죽이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네들이 능력이 있느냐? 제가 음성 파일 중에 모 대학 나온 게 양아치 같은 놈이 뭐 그런 식으로 거기 지금 그 대표 한 놈이 또 그 이야기를 해 놨잖아요. 지들끼리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 자체도 그 K대에 대전의 K대에 뭐 석사 정도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토마스 프라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듣보잡이에요. 여러분들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 이 개혁회의를 하면서 알지 다른 사람 아는 줄 아세요?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미국에서도 그렇대요. 근데 지금 소위 말해서 바지 사장을 하나 내걸어 놓고 누가 지금도 쪼물락쪼물락하고 있고 우리 자산을 누가 쪼물락쪼물락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그것들 능력 없어요. 저는 능력 없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주관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능력은 세고 셌어요. 저도 그 정도 이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안 들어가고 이 사업을 보는 그것만 따졌을 때 매니지먼트만 하라 그랬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그네들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쓰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지를 정해 주는 게 매니지먼트 하는 최고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장, 부사장, 임원들 공장에 가서 일합니까? 방향 설정, 어떠한 디터미네이션이 필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 판단을 해 주는 사람, 최적의 길로.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기에서 중간 책임자들이 또 업무를 제대로 그 줘서 이게 통합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 몇몇이, 그 몇몇이 정말 그 몇몇이 해 가지고 이 생태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가치를 올리는데 걔들이 KOK 이 저 뭐 그 플랫폼 가격 조정 관련해 가지고도 백데이터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뭘 한다. 생지랄 들었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라도 했어요?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 와중에 뭐 포커 게임 하는 그 지역 뭐 뭐죠? 무슨 대회에 가 가지고 거짓이나 하고 있고 그게 불철주야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알 거는 알아야지요. 더 이상은 병신같이 지내지 말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네들이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될 거 다 가져와야 돼요, 우리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